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납세 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S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05년에 1억 300만 달러의 부채를 탕감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보도가 불법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공개 거부 논란이 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MSNBC 방송의 레이첼 메도쇼는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의 2005년 소득과 납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납세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05년 모두 1억 5,300만 달러의 소득을 올려 3,650만 달러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소득의 약 24%를 세금으로 낸 셈입니다. AP통신은 2005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된 실효세율이 미국인의 평균보다 약 10% 높지만 연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와 비교하면 27.4%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05년에 이전 연도 사업의 손실로 1억 300만 달러 부채를 신고해 수천만 달러의 세금을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MSNBC의 보도 예고에 소득과 세금 수치를 먼저 공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득세 외에도 소비세, 특별소비세, 고용세 등으로 수천만 달러의 세금을 냈다면서 법이 부과한 세금보다 많이 낼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MSNBC가 시청률 올리기에 혈안이 됐다면서 납세 자료를 훔쳐서 공개하는 건 완전히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 K 뉴스 김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정책인 트럼프 케어가 자신의 보험 비용을 줄여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비용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는 응답자가 41%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미 비영리 단체인 카이저 가족재단이 미국 내 성인 1,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이 하원에 제출한 트럼프 케어 법안이 보험료 지출을 줄여줄 것이라고 믿는 응답자는 전체의 23%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공화당원 또는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보험비 절감 약속을 믿는다는 응답이 4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원 응답자 중 47%는 트럼프 케어가 오히려 비용을 올리거나 그 전과 변함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기부담금인 건강보험 공제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41%에 달했고 반대로 25%는 공제액이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임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인 오바마 케어에 대한 지지도는 우호적인 답변이 49%, 비우호적 답변이 44%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건강보험 정책 이슈 중 하나인 가족계획 연방 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자 4분의 3가량이 지속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가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를 재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연방정부가 뉴욕시 주택공사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7,500만 달러까지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민주택 렌트 보조 삭감 등의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최근 뉴욕시 주택공사에 섹션 8에 대한 연방지원금 4,050만 달러 추가 삭감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도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대상 연방지원금 3,500만 달러의 예산 삭감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총 7,500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주택 지원금이 삭감되면 시정부가 충당해야 하므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주택 입주자들에게 전가될 전망입니다. 당장 시주택공사 측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섹션 8 바우처 수혜자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오후 4시 30분 이후 아파트 보수 등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주택공사는 전체 예산 중 20억 달러를 연방주택도시개발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 예산 60억 달러 삭감이 시행될 경우 이는 렌트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들뿐 아니라 불법 체류자 보호에 나선 대학에도 학자금 지원을 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전국 불법 체류 이민자의 실상을 소개하며 많은 편견을 지적했습니다.
전국 1,100만 불법 체류자 중 대다수는 세금을 내며 범죄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국 1,100만 불법 체류 이민자들의 실상을 소개하며 멕시코 국적자가 620만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아시아 국가 출신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인 불법 체류자는 19만 8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는 26만 8천 명과 26만 7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의 대다수는 체류 신분은 없지만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하며 세금을 내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일단 법을 어겼으며 미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으며 미국의 관대함을 악용하는 추방돼야 할 사람들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들의 60% 이상은 미국 체류 10년이 넘은 사람들이고 약 400만 명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두고 있으며 3명 중 1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들 중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실제 중범 전과자는 전체의 2.7%이고 경범 전과까지 모두 포함한다 해도 7.5%, 82만 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불법 체류자 대다수가 국경을 통해 미입국한 이민자라는 인식도 편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증감을 반복해오던 취업 영주권 취득 한인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취업 이민 3순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이 201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13일 공개한 취업 영주권 취득 통계에 따르면 2016 회계년도 취업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총 13,631명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37.3% 늘어났습니다. 한인 취업 영주권 취득자는 2005년 15,929명에서 2008년 16,057명, 2010년 14,207명, 그리고 2014년 11,786명 등 증감을 반복해오다 2015년 처음으로 10,000명 아래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한인 취업 영주권 취득자가 급등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3순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6,158명을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 3,185명에 비해 93.3%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숙련공 부문은 4,604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2배 늘었으며 비숙련공은 2,086명으로 4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고숙련자를 대상으로 한 2순위 부문도 선전했습니다. 5순위 투자이민 역시 260명으로 전년에 비해 124%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액이 크게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투자이민 규칙 개정안은 현행 50만 달러인 최소 투자금이 130만 달러로 크게 올리는 내용으로 확정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5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앞으로는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액이 50만 달러에서 130만 달러로 무려 160%나 급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0일 국토안보부가 제안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혁을 위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투자이민의 대표적인 개혁론자,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 공화당의 척 그레슬리 상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개정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밥 글레이 법사위원장은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 대다수가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국토안보부의 규칙 개정안이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행정부와 민주, 공화 양당 모두가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인 지난 1월 11일 국토안보부가 초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한편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85%는 중국 출신들로 알려졌으며 한인들도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욕주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공립대학교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의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범위가 확대됐으며 또 불법 체류자 학생 학비 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13일 에듀케이트 NY 지원금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지난 1월 발표한 공립대 등록금 면제 정책 수혜 대상은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 중산층 가정입니다. 혜택 대상의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에듀케이트 NY 프로그램으로 학비 대출 탕감의 기간을 단축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도 높여 취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 서류 미비 재학생들에 대한 학비 보조를 허용했습니다. 또 주립이나 사립대에 다니는 뉴욕 거주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장학금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주립대와 시립대에 전임 교수 추가 채용 등을 포함했습니다. 한편 주 상원 독립민주컨퍼런스도 학자금 대출 상환 자금에 대한 주정부 세금 혜택과 재융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징계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안전 측면에서는 악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내에서 발생한 징계 처분 건수는 빌 드블라지오 시장 취임 후인 2015-2016년,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3-2014년에 비해 15,857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4일 보수 성향 연구단체 맨하탄 인스티튜트는 징계 건수 감소가 교내 폭력 건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블룸버그 전 시장의 훈육 규정 개혁이 안정적인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드블라지오 시장 후에는 학교 안전 측면에서 급격히 악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안에 질서와 규칙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들도 2013-2014년 29%인데 비해 2015-2016년 32%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학생 또한 교내에서 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 응답이 2013-2014년에는 26%였으나 2015-2016년에는 37%로 치솟았습니다. 주 교육국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서는 교내 범죄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교육국은 이를 토대로 학교가 안전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번 맨하탄 인스티튜트 보고서에 따라 오히려 위험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 이 같은 교사와 학생들의 우려가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세워진 일명 겁없는 소녀상을 영구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동상은 사회에 더 많은 여성들의 고용을 주장하는 의미로 세워졌습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월스트리트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는 황소상 바로 앞에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일명 겁없는 소녀상은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가 설치했으며 원래는 일주일만 전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철거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를 원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은 13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게 서한을 보내 월스트리트에 세워진 소녀상을 영구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레티샤 시 공익옹호관은 아직도 남녀 불평등이 심하다며 평등과 페미니즘의 상징으로 소녀상을 영구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겁없는 소녀상을 설치한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는 이 사회에 더 많은 여성들이 고용되기를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상을 세우면서 3,500개의 회사에 여성 임원진 고용을 추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실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지만 심도 깊게 논의해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LA를 비롯한 미주 한인사회가 일제히 유권자 등록을 시작하면서 재외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LA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해외 거주 한인들을 위한 재외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유권자 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재외선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유권자 등 재외선거인과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국외 부재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두 사전 유권자 등록을 통해 한국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야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한 한인들은 영구 명부제에 자동 등재돼 다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불법 체류자들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총영사관 측은 대선 투표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5월 9일로 잠정 결정되면서 유권자 등록 기간 역시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인 유권자들은 서둘러 등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일에 그 5월 9일이 그 선거일로 정해진다면은 3월 30일이 그 유권자 등록 마감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오늘 그 14일이기 때문에 한 15일 정도밖에 지금 안 남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2,100여 명의 한인들이 LA 총영사관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려다 입국이 거부되는 한인 시민권자들의 사례가 급증하면서 LA 총영사관이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과거 한국에서 관세 사범으로 벌금을 냈거나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미국 국적의 한인 시민권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총영사관 측은 한인 시민권자들의 한국 입국 규제 여부는 공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만큼 과거 한국에서 형사범이나 출입국 사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한인들은 총영사관을 통해 미리 한국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방문 일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입국 규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며 전화나 우편을 통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월드리포트입니다. 요즘엔 환갑이 넘어도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미를 과시하는 모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여성이 60대의 두 딸과 함께 수영복 모델에 나섰는데 뛰어난 몸매를 과시해 화제가 됐습니다. 그림 같은 해변에서 3명의 늘씬한 모델들이 수영복 화보를 찍고 있습니다. 3명 모두 건강한 몸매를 과시하는 젊은 여성으로 보이지만 놀랍게도 가운데 모델은 다른 두 여성의 어머니입니다. 올해 63살의 전직 모델 크리스티 씨가 각각 31살, 18살인 딸들과 함께 화보 촬영에 나선 겁니다. I couldn't even believe my ears when I got the call that MJ wanted to shoot my daughters and me. 젊은 시절 모델로 활동했던 크리스티 씨는 꾸준한 운동으로 딸들에게 뒤지지 않는 몸매를 과시했습니다. If they would just say, yeah, you know what, I'm in my 60s, then we would reshape those numbers and then there wouldn't be this stigma attached to them. 딸들은 엄마가 촬영 내내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My mom is almost, I tease her that she's like ADD in terms of how much energy she has, like she literally can't stop moving. 딸들과 함께 수영복을 입은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크리스티 씨는 활발한 방송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81살의 왕대슌 할아버지. 그가 등장하면 평범한 동네 골목도 패션쇼 무대로 변합니다. 흰 머리와 긴 다리를 뽐내며 걷는 모습에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集中在我的身体上，觉得有一个这么大年龄的一个老人，还有这么好的肌肉，觉得很出奇。 중국에서 가장 잘생긴 할아버지로 불리는 그는 2년 전 79살의 나이에 모델로 데뷔했습니다. 모델로서는 한참 늦은 나이였지만 나이가 무색한 근육질 몸매와 자신감 넘치는 워킹으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타고난 몸짱은 아니었습니다. 50살 무렵 뒤늦게 운동을 시작한 뒤 매일매일 도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如果你敢于去做你没有做过的事情，说明你心态没老。
그는 올해도 밀라노 패션쇼에 서는 등 80대 몸짱 모델로 활발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14일 뉴저지주 포틀리 거주 28세 알렉산더 김 씨가 뺑소니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40분쯤 팰리세이드 파크 이스트 브롱코프 애비뉴와 6 스트리트 교차 지점에서 여성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고 현장에서 김 씨의 차량 일부 부품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오후 9시 40분쯤 2명의 남성이 7번 전철 선로로 떨어져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술에 취한 37세 남성이 퀸즈 82 스트리트 역에서 맨하탄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이를 본 그의 친구로 추정되는 41세 남성이 또 선로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남성 모두 엘머스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그동안 시행됐던 주차 위반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즉시 정지되는 규정이 완화됩니다. 뉴욕주 주상원은 13일 주차 위반으로 받은 티켓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교통 위반 등으로 법원 출두 명령을 받고도 출석을 하지 않아 내려지는 운전면허와 자동차 등록증 정지 처분에 대해 앞으로는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2017 온라인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20세 이상 한글학교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교사는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80명을 선발합니다. 4월부터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 국제언어교육원 등에서 교육을 시행하며 인터넷 교육과정 참가자들은 다양한 교수법을 배우게 됩니다.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은 5만 원이고 과정을 마치면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간간히 흐리겠으며 한파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24도, 섭씨 영하 4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기온에 따라 진눈깨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가끔 햇살을 보시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